목차는 시스템 개발 개요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구현 결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2년 전이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전국적으로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CCTV 설치량 또한 전국 대대적으로 점차 증가됨과 동시에 이제 CCTV 관제 요원들의 업무 부담이 점차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용역 업체의 직원을 이제 기존 관제 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관제 요원들의 업무의 부담은 대폭 커지곤 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실태들을 이제 직접 실제 확인을 해보고자 안동시에 있는 통합 CCTV 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서 이제 그쪽에 계시는 센터장님 및 관제 요원분들과의 인터뷰를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관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한 그 관련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대안책으로 꼽히는 지능형 CCTV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능형 CCTV라고 보통 저희가 아는 그 흔한 지능형 CCTV는 일반 CCTV와는 다르게 이제 사람이나 움직임 등의 물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경보하는 보다 첨단 기술이 도입된 이제 그런 CCTV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지능형 CCTV의 그 설치 수량을 전폭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존에 설치됐던 일반 CCTV들을 이제 전부 지능형 CCTV로 대체함으로써 아무래도 관제 부담을 대폭 획기적으로 이론적으로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실제로도 국내에서 지능형 CCTV 설치는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그런데 모든 지역 및 모든 구역에 설치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그런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에서 비용 문제로 인해 전국 내에 있는 모든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서 교체한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면서 동형적인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구역에서만 지능형 CCTV 기술을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에 보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현재 2023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의 각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능형 CCTV의 이제 그 설치율 정도를 나타낸 사진 자료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지능형 CCTV의 비용적인 도입 문제로 인해서 당장 이렇게 서울 내부만을 보더라도 지역 간 이제 도입의 격차가 일어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저희 안동대학교 인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들과 연결된 CCTV의 개수는 총 약 53만 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53만 대 중에 약 현재 13만 대만 즉 24%의 비율만이 지능형 CCTV가 이제 운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40만 대, 76%에 해당하는 기존의 일반 CCTV는 지능형 CCTV로 교체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데만 무려 이제 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에 설치됐던 매우 방대한 일반 CCTV의 개수들과 이제 그것들을 전부 교체하는 작업을 들어가는 예산 및 시간 소요 문제로 인해 지능형 CCTV의 전환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더디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전국의 모든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데에는 시간적, 비용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저희 국립안동대학교 인원들은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일반 CCTV를 지능형 CCTV로 굳이 교체하지 않고도 이제 어떻게 하면 지능형 CCTV의 가장 제일 큰 장점인 지능형 탐지 기술을 보다 일반 CCTV들에도 어떻게 하면은 법령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을지 그런 기술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시스템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버로는 이제 자바와 스프링 부트 언어를 사용하고 인공지능 서버는 이제 패스트 API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서버와 연결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Vue.js를 통하여 이제 이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시스템 개발 환경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연구 개발한 전체 시스템의 흐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앞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의 목표인 이제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그 일반 CCTV들을 교체하지 않고도 자체적인 지능형 탐지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개발 방안으로 먼저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일반 CCTV들의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지는 영상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하므로 그게 이제 실제로도 각 지자체에서 이제 통합관제센터에서 작동 중인 CCTV의 데이터를 저희 연구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이제 받아오는 거는 저희 연구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으므로 저희는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 일반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라즈베리파이 카메라 모듈을 직접 설치하여서 이제 라즈베리파이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CCTV처럼 라즈베리파이를 작동시켜서 라즈베리파이로부터 전송받아오는 CCTV 영상 데이터들을 일반 CCTV에서 실시간 감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동일하게 가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라즈베리파이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에서 탐지되는 실시간 CCTV 영상 데이터를 REST API를 통하여 인공지능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이때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 전송하고 전송받은 인공지능 서버에서는 저희 연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상행동 및 흉기 탐지와 관련된 범죄 사항을 탐지 후 만약에 범죄 사항이 간헐적으로 식별될 경우 이제 이를 백엔드 서버로 전송하여 클라이언트 이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설명드리는 클라이언트라 하면 아무래도 본 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타겟인 통합관제센터 또는 그 산하관제 요원을 의미를 할 수 있겠고요. 클라이언트 쪽으로 저희가 범죄 상황 정보와 관련된 알람과 경보를 인공지능 서버에서 보내게 되면은 제 클라이언트는 이를 확인하고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에 대하여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인공지능은 파이프 필터 아키텍처 디자인을 따라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프 필터 아키텍처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최종 예측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거치게 되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의 그 단계를 하나의 독립적인 필터로 나누며 이제 각각의 필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제 그 각각 처리한 형태를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기 사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총 4가지의 필터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을 설계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처리, 세 번째는 학습, 네 번째는 예측. 이 순서대로 저희가 구현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터인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를 설명드리면은 저희는 AI 허브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총 2가지 데이터셋을 수집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흉기 탐지 기능을 위한 Small Object Detection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행동 탐지를 위한 이상행동 CCTV 영상 데이터셋을 수집하였습니다. 다음 필터인 데이터 전처리, 학습, 예측 단계에 대해서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AI 허브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셋을 이제 토대로 먼저 이상행동 탐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경우 이제 기존의 영상과 이 영상에 맞는 라벨링된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흉기 탐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경우 이제 그 흉기 탐지 각각의 흉기 사진과 그에 맞는 라벨링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행동 탐지 그 영상 데이터들의 경우 라벨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프레임 단위로 잘라 이미지로 저장하였고, 다음 흉기 탐지 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사진의 형태로 되어 있었으므로 저희가 이 모든 이미지 사이즈를 다시 재조절 후 저장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에 학습 단계에서는 저희는 본 시스템에선 이제 2가지 종류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켰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폭행과 같은 이상행동을 탐지하는 슬로우 패스트라는 인공지능 모델과 그리고 칼, 도끼와 같은 이제 흉기를 탐지하는 흉기 탐지 인공지능 모델을 결합한 형태로 저희 시스템의 인공지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 시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먼저 이제 이상행동 탐지의 경우 슬로우 패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상행동을 탐지하는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슬로우 패스트가 이제 뭐냐면은 고해상도의 슬로우 경로와 저해상도의 패스트 경로, 총 2가지 경로를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인데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졌다, 그리고 때리면 때렸다 같은 영상 데이터를 보고 그 행동을 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다음으로 흉기 탐지의 경우 욜로라고 하는 이제 칼, 도기, 뭐 숟가락과 같은 그런 객체들을 인식할 수 있는 객체 탐지 인공지능을 통하여 저희가 수집하고 전처리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이걸 아마 저희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는데요. 욜로는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인터넷에도 요즘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욜로는 이제 실시간 객체 탐지를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뭐 이미지 안에 있는 저런 도구나 자전거, 바이시클 같은 그런 객체를 빠르게 인식하고 위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모델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일반 CCTV로부터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오는 영상 데이터에서 흉기와 같은 이제 위험 물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또 이제 사람이 그 흉기를 들고 사람이 이상행동, 뭐 폭행 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런 이상행동을 탐지함으로써 이제 CCTV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왼쪽 위에 있는 이 탐지 AI 학습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 인공지능이 학습 결과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 정확도는 여기 가장 위에 두 그림을 보시다시피 정확도는 꾸준히 상승하여서 마지막으로 0.95의 수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실은 꾸준히 감소하여 0.1에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아래 두 그림에서 검증에 대한 정확도 자체는 변동이 크고 대체로 0.68에서 0.75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으며, 검증 손실은 초기에는 감소했었으나 이후에 다시 약 증가하여 약 1.4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은 훈련 단계에서는 매우 높은 정확도와 낮은 손실을 보였으나 검증 단계에서는 변동이 크고 검증 손실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의미는 아마 저희는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과적합되었을 가능성을 약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에 더 많은 데이터와 정교화 기법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의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서 모델을 보다 완벽하게 이제 수정하면서 향후 수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학습된 인공지능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기준은 총 4가지 이제 단계를 나눠서 판단을 하는데, 1단계는 이제 식별된 상황이 아예 없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일반 CCTV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와지는 영상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1단계는 식별된 상황이 아예 없을 경우, 그리고 2단계는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흉기만 탐지됐을 경우, 그리고 3단계에서는 폭행과 같은 이상행동이 탐지됐을 경우, 마지막으로 4단계는 흉기와 이상행동이 동시에 모두 탐지됐을 경우로 이제 총 4가지 단계를 판단하게끔 설계하였습니다. 실제로도 그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보니까 경찰청과 협력 대응해가지고 이제 그쪽도 그 범죄 정도의 수준에 따라 크라임 1부터 크라임 8까지 총 8단계의 그 매우 상세한 기준들과 그 레벨을 나눠서 그 여러 가지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상황을 식별한다고 하는데, 그쪽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본 시스템에서는 그러면은 실제로도 이제 그쪽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응용하여 구현하고자 이제 인공지능이 식별 가능한 4가지의 레벨을 응용하여 한번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된 저희 통합관리 솔루션에 대한 어떤 결과인데요. 통합관제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보았고, 이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먼저 관리자는 지역을 선택하여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왼쪽 아래 있는 이 CCTV 탐지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총 보시면은 3개의 화면으로 크게 분류되어 좌측, 중앙, 우측으로 나누게 설계를 했는데요. 좌측에서는 지역 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을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기능으로 왼쪽 밑에 이 AI 탐지 민감도 일괄 조정이라는 기능을 저희가 넣었는데, 이 기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개별 CCTV가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이 복잡하고 번화가 같은 곳에서는 보다 그런 범죄 상황이 잘 일어날 확률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보다 좀 더 그런 사람들이 민감하게 탐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CCTV들의 민감도를 각자 모든 CCTV가 다 동일하게 민감도를 갖고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이 많은 데에서는 민감도를 좀 더 높게 설정하고 사람이 비교적 적게 왕래하는 곳에서는 민감도가 낮게끔 이렇게 조절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는 이거 이제 중앙에 보이는 이 마커 클러스터는 전부 다 이제 설치된 CCTV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거는 이 지금 중앙에 보이는 주황색은 여기 보시면 C3 레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탐지 단계에 따라 이제 색깔별로 마커 클러스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측에는 그 탐지가 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흉기 탐지나 이상행동 탐지와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을 이제 탐지가 된 경우 이제 그런 탐지가 된 프레임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탐지 단계에 따른 위험도를 제공함으로써 아무래도 이런 위험 상황이 일어난 것을 먼저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 이것도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해본 결과가 관제센터에서도 현재 CCTV와 관련된 그 아무래도 그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관제센터에서도 녹화된 CCTV 영상을 통째로 저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가지고 저희 본 시스템에서도 보시다시피 범죄 사항이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범죄 사항을 식별했을 경우에 그 범죄 사항을 녹화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사항을 이제 그 상황에 맞추어진 예를 들면 뭐 초 단위로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그 상황을 캡처해가지고 그 캡처한 캡처 프레임별 그 캡처본을 시간과 장소 어디에 무슨 레벨로 탐지가 됐다라고 이제 그런 정보들만 띄울 수 있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반 CCTV에서 인공지능 서버로 전송된 영상 데이터들 중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식별된 범죄 사항 등을 프레임 단위로 캡처된 캡처본들과 함께 바로바로 띄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관제위원이 이를 빠르게 더 상황을 식별하고 확보할 수 있어 더욱더 유연하고 능동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와 제공하는 서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이제 간단하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는 인공지능 서버에서 범죄 관련 이상행동 AI를 탐지하여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캡처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고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대시보드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관제위원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법안의 제한이나 여러 제한된 상황 때문에 유기적인 그 관제위원들의 업무 부담과 그리고 또 지능형 CCTV의 설치 교체에 많은 비용적인 문제가 된다는 그런 점에서 유기적인 솔루션의 변화가 필요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본 시스템을 통하여 이상행동 자동 탐지 기능의 이제 그 구현을 성공적으로 하면서 주요 사건 발생의 탐지가 조금 더 보다 용이해지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일반 CCTV 운용 지역에도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활용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렇게까지 설계하고 구현한 본 시스템의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